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봄시원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30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고요. 당연한 상황이죠. 특별히 금리를 인상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단기 채권 매입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양적 완화를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게 멈춘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니까 호재로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 의회가 브렉시트를 승인을 했어요. 결국 영국이 이제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됐죠. 그래서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브렉시트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브렉시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쭉 이제 끌어왔었던 그런 이슈고요. 그리고 특별한 건 아니니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추가 하락하면서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었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 음봉 마감했어요. 코스닥 보면은 오늘 제약업종이 크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약업종이 좋았었는데 오늘 무너지면서 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적으로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하락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이 좋지 못했었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당연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초반에는 삼성전자 흐름에 영향을 그대로 받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해외 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해외 증시, 특히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 이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지수가 크게 좀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코스피는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종목들이 거의 패닉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물론 엄청나게 하한가가 쏟아지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종목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어요.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상승한 종목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흐름 자체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참 시작 이후에 특히나 더 약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제약업종을 보면은 2% 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제약업종이 중간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면서 시장이 지지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지수 자체도 굉장히 약했는데 제약업종이 굉장히 약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죠. 그래서 상승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초반에 조금 이제 반등을 시도한 듯한 모습이었고 장 초반 이후에는 좀 반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거의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초반의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은 삼성전자를 따라갔는데 이후에 삼성전자도 역시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했죠. 개인만 매수하는데 시장이 가겠습니까? 상당히 좀 힘겨운 그런 흐름이었고요. 선물 쪽에서의 어떤 그 흐름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장중에 이제 매도를 많이 하다가 좀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반등하지 못했던 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장이 끝나고 나서 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장중에 워낙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역시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이게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고점에서 계속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하락할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을 더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지수가 충분히 뭐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밤 그리고 이제 뭐 내일 밤도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크게 좋을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지수에 대해서도 사실 뭐 크게 기대할 만한 게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 시장 내일까지 휴장이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분명히 개파락해가지고 처음부터 좋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미국 시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중국 자체적으로 워낙 불안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의 흐름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아무래도 월요일 시작할 때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 직전에 어떤 이 저점들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한번 또 무너지면은 무식하게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한번 그랬었고요. 뭐 과거에도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있었죠. 반등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 그리고 뭐 좀 길게 보면 2015년 이때도 엄청나게 좋지 않았었던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이런 흐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03년에 사스가 발생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사스가 발생하고 나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락하면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다음 주 이제 중요한 게 다음 주 시작부터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것들이 지수에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한국도 그렇고요. 또 미국도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은 당분간 뭐 그렇게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반등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대가 상당히 중요해졌죠. 어쨌든 중국 시장의 다음 주에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내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도 크게 이렇게 뭔가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내일 혹시라도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경우에는 다음 주 어떤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크게 이렇게 좋을 만한 흐름은 아니고요.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약한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역시 뭐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선반영된 그런 흐름이라든지 어떤 그 과매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약한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포인트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국이 좀 크게 빠지면은 내일도 한국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반반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좀 마감은 좀 약한 흐름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태는 봅니다. 원래 예상은 지금 이번 주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추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서 곧바로 그대로 무너지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쭉 밀린다, 그렇게 보십시오. 자, 지금은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게 2150이에요. 2150. 이전에는 2200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수로 인해서 급락을 하면서 지수대가 조금 낮아졌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보는 지수대도 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50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일 뭐 월요일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쭉 밀릴 가능성이 크죠.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와도 결국은 다시 꺾여요. 그런데 곧바로 꺾이는지 아니면은 그냥 꺾이는지가 중요한데요. 2150선을 회복하는지에 따라서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하락할 것인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지수를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을 보면은 코스피는 모든 업종이 하락했죠.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종목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거의 상승하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자, 한번 보시면은 등락 현황을 보면은 뭐 코스피도 15% 상승한 종목이, 그리고 코스닥도 17%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분의 1도 안 되죠. 한 6분의 1 정도 뭐 하락한 종목에 비해서 상승한 종목이 상당히 약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의 뭐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메리츠 정금증권 증권업종이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 뭐 최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갈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미 갈 만큼 갔으니까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자, 지금 단기 뭐 실적 때문에 반등 나왔는데요.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그리고 증권업종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갈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또 지수가 다시 무너지니까 여기에서 다시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뭐 보유하신 분이야 좀 홀딩 하시고 반등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꺾이는 흐름 나오면 곧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이미 갈 만큼 갔어요. 이건 이제 뭐 탄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수하고 상관없이 조금 더 가는 그런 흐름인데, 특별히 이게 계속 갈 만한 흐름이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죠. 그리고 지수 꺾이면은 이게 이제 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괜히 그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는 적당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이미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심하게 꺾였다 싶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이 종목의 특성이 그겁니다. 그 정도 돼야지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유료회원 매매 결과, 이건 뭐 개별주 매매 지속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뭐 종목 흐름들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적당히 어떤 그 본정권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전망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반등하기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별하게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고요. 미국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미국이 여기에서 크게 빠지면은 한국은 그냥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결과에 따라서 좀 반등 후에 하락할지 아니면은 그냥 하락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로서는 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이 좀 급등을 해주면은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은 모르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중국이 다음 주에 시작하기 때문에 중국의 약세를 예상했을 때는 좋은 흐름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은 현물은 역시 어떤 테마주들, 뭐 최근에 움직이는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장중에 단타하세요. 좀 심하게 빠지면 매수, 좀 위로 올라오면 매도. 그동안 그런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매도했을 경우에는 끌고 가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그 매도 진입을 높게 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끌고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방 진입해서 밀리면은 그냥 좀 끌고 가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수 자체가 지금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아래를 보고 좀 진입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수대가 현저히 낮아졌죠. 여기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중에 반등 나오면 하방 진입해서 그냥 끌고 가라, 밀리면은.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파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못 하셨던 분들은 장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하방을 노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심하게 빠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장중에 매수 단타는 가능한데요. 그건 장중 매매로 끝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아래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그렇게 강한 흐름이 예상되지 않은 그런 시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